지금 34번에 나오는 내용의 문제는요, 굉장히 요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capability가요, 능력이라는 표현이죠. approach는요, 접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능력 접근법,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그거를 줄여서 이제 앞으로 CA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CA는요, 능력 접근법이에요. 자. 그래서 능력 접근법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의문문이에요. 능력 접근법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왜 우즈 로이얼 변호사들이, 근데 그 변호사들은 어떤 변호사들이냐면 열정을 가진 변호사들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열정을 가진 변호사들이 about 동물의,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좀 본 것 같은데, 요번에 니네 하면서 이 저스티스가 일단은 정의라는 표현인데, 정의가 뭔가를 정의를 내리다 이게 아니라 평등 불평등을 할 때 정의였었던 거야. 알겠지? 그 동물의 정의가, 불평등이 동물의 정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그 변호사들이 왜 care about 합니까? 자, care about이 무슨 뜻이야? care about? 뭐뭐에 관심을 갖다라는 표현입니다. care about 하면요, 어디에 관심을 갖다. 그래서 왜 이것에, 그러니까는 그 CA에, 동물의 어떤 불평등이나 동물의 평의에, 동물 정의에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변호사들이 왜 그 CA에 관심을 갖고 있지?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 보면은 유진아, 로이어들인데 형용사가 지금 열정을 가진 변호사들이라고 얘기했지. 왜 뒤에서 꾸며주지? 형용사가 보통 하나면 앞에서 꾸며줘도 되는데, 그래도 되는 게,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줄 때는 who, are 정도가 좀 생략이 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지금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됩니다. 자, it is easy. 이것은 쉬운데, 자, it is 형용사. 늘 하던 거지, 봄이야, 그지?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그러면 it은 가짜 주어고요, to 이하는 진짜 주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쉬운데 what it is not. 자, what it is not. 이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 나열이 됐었을 때 어려워져요. 뭐냐면 what it is not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다 한글로 적을게요. 이것이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거야. what은 것으로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게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CA가 되는 거야. 그 CA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다라는 얘기는 CA의 접근법이, 그러니까는 능력 접근법이 무엇이고, 그 CA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그 열정을 가진 변호사들이거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거에 대해, 그 동물의 정의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지? 그럼 봐. 이것이 CA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쉽다는 얘기는 동물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쉽다라는 얘기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 CA는요,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CA는 does not rank. 요거 하지 않아. 첫 번째,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쉽다는데 그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순서를 매기다요. 랭크가요, 순위를 매기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CA는요,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누구를? 동물들을. 뭐에 의해서? 유사성에 의해서. like this가 나왔죠. like는요, 우리가 뭐뭐와 같은이라는 그 전치사가 쓰이듯이 like this 하면은 명사로다가 유사성이야. 비슷한 점들입니다. CA는요, 동물들을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인간에게 유사성에 의해서.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추구하지 않아요. seek를요, 지금 여기서는 추구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는데, 책에서는요, 지금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뭔가를 그 부여하다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추구하다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에 1번. 매기지 않고요. 동물들을요, 인간의 유사성에 의해서 동물들을 순위를 매기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한 프리빌리지가 특권이거든요. 특권 의식들을 부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동사가 2개야. 하지 않는 게 지금 2개 나온 거야. does not rank, 순위를 매기지도 않고, 그리고 추구하지도 않아요. 특별한 특권 의식들을요, those, 이런 애들에게 considered, 생각되어지는 애들이죠. 여기도 most like us, 가장 이 like는요, 비슷한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동물들에 대한 특권 의식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CA는요. as는요, 뭐뭐듯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듯이. 누가 하듯이? 몇몇 다른 인기 있는 이론적인 접근법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듯이, 몇몇 다른 인기 있는 이론적인 그 접근법들이 하는 것처럼, 몇몇 이론적인 접근들이 하는 것처럼 동물들의 어떤 유사성, 인간에 대한 유사성이나 아니면 우리처럼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그 동물들에 대한 특권 의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동물의 정의야. 동물의 평등이니까, 동물을 평등할 때, 인간하고 가까우니까는 좀 잘 챙겨줘야지.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는 좀 약간 특권을 부여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다른 이론적인 접근법들은 이렇게 하고 있나 보지. 알겠죠? 조금 어렵죠? 그렇죠? 여기에서요, considered 했을 때 여기에 ed는요, 생각하다, 고려하다인데 ed가 붙어 있잖아. pp야. pp는 형용사야. 형용사가요, 뒤에서 수동으로 꾸며주는 거야. 여겨지는 수동이기 때문에 ed 왔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CA는요, has concern. 자, concern, 여기에서는요, 관심을 갖다야. 관심을 가져요. 여기 미안하다. 갖는데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습니다. concern이 관심이죠. for 뭐뭐에 대한 관심을 갖냐면요, 핀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돼지에게도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핀치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이 핀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돼지에게도 관심을 가져요. 뭐뭐만큼, 이거죠. 뭐뭐만큼, 보면 이거는요, 뭐뭐만큼이고, 얘가 많이야. 뭐뭐만큼 많이, 고래나 코끼리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만큼이나 그 핀치나 돼지에게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관심을 고루고루 공평한 삶에 대해 공평하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선 뭐냐면, 이 핀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크기가 좀 작아. 그리고 돼지는요, 우리가 좀 먹기만 하고 돼지 요리하고 좀 지저분한 동물로 생각해. 우리랑은 좀 거리가 좀 멀어. 근데 고래는 좀 친숙하고 착한 동물이고, 코끼리도 친숙하고 순하고 착한 동물에서 인기 있는 동물이잖아. 근데 CA는요, 얘네들만큼이나 친숙하지 않은 핀치나 우리랑 좀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돼지에게도 관심을 갖는다니까, 공평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문장 읽으면서, CA는 그러면 동물들을 공평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의 흐름 정도 잡으면 이 글은 이제 거의 다 본 거예요.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이것은 CA가 되겠죠. 주장합니다. 자, argue하면요, 뭐뭐라고 주장하다라는 표현이죠. 모르면요, 이렇게 적으세요. 뭐뭐라고 주장하다야.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인간의 형태니까, 그러니까 삶의 형태는, 오브가 나오면 뒤에서 몇 줄이죠. 인간의 삶의 형태는 is, 간단하게, 이거죠. irrelevant. 요거를 먼저 외워. IR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것만 먼저 외워. relevant가 무슨 뜻이냐면요, 관련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 IR은 반대말이 되니까는 관련 있느냐, 관련 없느냐 되는 거야. 관련 없느냐 되겠지.
관련 없는. 무관한이 되겠지. 아, 인간의 삶의 형태는 간단하게 무관해. 우리가 사는 거는 얘네랑 무관해. 언제? 우리가 생각할 때. what은요, 것입니다. 각각의 어떤 형태의 그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deserve하는 것. 그러면 이 deserv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니네가 외울 때 뭐뭐 받을 가치가 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뜻이 어렵지. 뭐뭐 받을 가치가 있다는 표현이야. deserve는요. 그래서 해석할 때요, 뭐뭐 받을 가치가 있다를요, 지금처럼 이렇게, 잠깐만,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러면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땅히 누릴 것들.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각각의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동물들이 마땅히 누리고 받을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는 간단하게 관련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이 부분이 어려웠었어요. 뭐냐면 인간의 삶과 동물의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동물의 평등은 무관하다. 우리 인간과 동물의 어떤 그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그 동물의 복지나 동물의 평등에 대해서는 인간 중심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랑 무관하거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얘기입니다. 봄이야 여기 나왔네? 그럼 렐러번트는 무슨 뜻이 되겠어? 관련 있는 이지. 그럼 관련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역시 이때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서 앞으로 우리는 해석할 때 것이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관련 있는 것은 is 뭐뭐입니다. 그들 자신만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혜야, 여기에서 얘기는 그들의 자신만의 형태, 자, 이거 외울 때 유진아, 이거 외울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걸 조금 더 줄이고 싶으면요, 고유한, 나한테만 속해 있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편해. 그래서 그들 자기 자신만의 또는 고유한 삶의 형태입니다. 자,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지금 주제문처럼 보이는 게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이 동물 그 자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삶의 기준은 누구의 삶의 기준? 동물의 삶의 기준은 동물 그 자체에 있다. 그 동물 그 자체지 인간이 관여할 게 아니란 얘기야. 자, just as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just as가요, 문장 앞에서 이렇게 접속사처럼 쓰이면요, 이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중입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뭐를 추구해? 되는 것을 추구해요. 비동사가 원형 형태로 나오면 되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되는데 어떻게 돼? 할 수 있게 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추구해요. 그 특징적인, 이거는 캐릭터리스틱은 특징적인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얘기했던 own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own은 자기 자신만의 특징적인 고유한 그 좋은 것들, 명사로 썼어요. 좋은 것들을, 인간 삶의 좋은 고유한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핀치도 추구합니다. 뭐를 추구해요? 핀치의 삶을 추구하는 거고, 고래는 seek가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추구하는 겁니다. 고래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단어가 반복이 되면 이렇게 생략이 돼요. 다시, 인간이 그 인간의 고유한 특징적인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핀치 새들도, 이게 새라고 그랬죠? 핀치 새들도 추구하는데 핀치의 삶을 추구하는 거고, 고래도 고래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의 방식 자체로 그냥 의미 있고 그게 충족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지금 6번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should extend 확장해야 됩니다. 자, 이때요 extend는요 확장하다라는 뜻이죠. 확장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넓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넓히고 and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extend 확장시키고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동사가요 요 and에 두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 썼네요. 배워야 합니다. 그럼 여긴 생략 구문이 조금 많이 나오네. 남만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어랑 동사랑 같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should not 이거지. 우리 should가 지금 생략이 되는 거야. 우리는 should not 하면 안 돼. 자, raise는 무슨 뜻이지? 유진아? 형용사로다가 게으른이라는 표현이지. 그치? 근데 ly를 붙였잖아. 그럼 센스를 발휘해봐봐. 게으르게 이거잖아. 이상하지? 좀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 이 raise는요, 게으르다라는 얘기는, 자, raise는요, 성의 없게,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should not raise, 성의 없게 상상해서는 안 돼. 픽처가요, 그림을 그리다 또는 사진을 찍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상상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픽처가요. 그 동물들을 picture ASB의 형태다. 자, picture ASB A를 B로 상상하다 또는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봄이야 우리가 늘 봤지. as B의 형태잖아. B로서야. 알겠어요? 이런 건 많이 나와요. 아, 덜 떨어진 인간. 인간보다 덜 떨어진이니까는 얘는요, 레서를 좀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 열등한이라고 해석하자. 좋은 단어 나왔죠? 열등한이라는 단어는요, inferior. 얘가 열등한이야. inferior. inferior 열등한.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넓히고 그리고 배워야만 해. 그리고 하면 안 되는데 뭘 하면 안 되냐면요. 성의 없게 상상해서는 안 돼. 그 동물들을 열등한 인간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돼. 왜? 동물도 우리와 똑같고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추구해요. 삶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어떤 종류의 like 우리처럼. 우리 자신만의 것처럼 삶의 어떤 종류의 것을 추구하는 덜 떨어진 인간으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CA에 따르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죠. 자, 뭐뭐에 따르면 각각의 그 센티미터 크리처들은요. 각각의 자, 센티미터면요. 감정을 가진 지각이 있는 이런 표현이라서 여기다 적을게요. 지각을 가진 각각의 지각을 가진 각각의 생명체들은 should have 가져야 됩니다. 기회를 가져야 돼요. 어떤 기회? 번영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단순히 그냥 인간만 얘기한 게 아니네. 각각의 지각을 가진 생물이라는 얘기는 모든 동물들이 이 CA가 바라볼 때는 모든 동물들이 다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자기 고유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각이 있는 생명체는 모든 생물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 또는 각각의 지각을 가진 그 모든 생물들은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플러리시가요 얘가요 동사로다가 번영하다야. 그럼 이렇게 to가 붙었고 기회 뒤에 있으니까는 꾸며주어서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번영할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형태로다가? 삶의 특징적인 형태로다가 그 생물에 대해 고유한 삶의 형태로다가 번영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CA라는 어떤 단체의 이제 핵심 여기 났어요. 능력 접근법인데 사실 뭐 능력하고는 크게 뭐 관련된 거는 좀 없지 않았나? 그죠? 능력하고는 또 관련 없었고 그냥 저기만 한번 적어보죠 뭐. 주제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34번 주제 이렇게 적자. 능력 접근법.
capability approach. 이를 우린 줄여서 CA라고 불렀고요. 자, 각각의 모든 지각이 있는 생명체들의 고유한, 이 고유한은 오운이라고도 나왔고 위에서 뭐로도 나왔었냐면은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나왔어요. 캐릭터리스틱 요 두 가지 단어로 나왔어요. 고유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자. C의 능력적 법은 뭐냐면 생명체가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의 형태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번영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고유한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오운과 캐릭터리스틱이 나왔는데 디스팅티브가 아니라 이 좋은 단어도 있습니다. 디스팅티브.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5번 빨리 해볼게요.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는요. 자, 소셜 미디어 딱 나오면 니네들 SNS, 인스타그램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소셜 미디어는요. 서브 에즈 합니다인데 이 서브 에즈는요. 꼭 외우세요.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이 아니라 에즈가 붙었을 때 뭐뭐로서의 역할하다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소셜 미디어는 역할하는데 중요한 어떤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어떤 역할? 이렇게 맥락은 보면 얘가 요 앞에 있는 거를 추상명사지. 그럼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 아니면 뭐뭐 하는인데 맥락이 추상명사니까 뭐뭐 하는 맥락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 줄게요. 형용사전 용법이니까 facilitate는요. 얘가 촉진하다, 활용하다는 표현이야. 촉진하다, 활용하다. 아, 요 단어도 중요하네요. 자전적인 기억을. 자, 자기 자서전이라는 표현이죠. 오토바이올로그래피가요. 자서전이라는 표현에서 자서전적인 또는 자전적인 기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SNS가 자전적이니까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좀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맥락이라는 표현을 좀 썼네. 됐죠? 자전적 기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하는 걸 자전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내 기억하는 거. 개인적인 어떤 이벤트들인데 게시했다가 아니라 여기가 동사가 있지. 그러면 유진아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지. 게시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게시된. 자, 포스트가 게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이벤트가 게시된 거니까 ED 수동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그 개인적인 이벤트들은 are better remembered BPP로 나왔죠? 기억하는 거야, 기억되어지는 거야. 더 잘 기억되어지고 and 그리고 덜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PP 형태로 좀 나왔죠. 덜 기억되어지고 덜 잊혀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those not posted 게시되지 않은 게시되지 않은 것들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게시되지 않은 것들. 그러면 게시되지 않은 것들이니까 반대적인 상황이네요. 그리고 얘 independent가 독립적인이지.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제일 많이, 이거는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선생님이 독립적인이라고도 가르쳐주지만 어떤 사건과는 선생님이 무관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에 이렇게 진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관하다. 독립적이다는 얘기는 무관하다는 얘기야. 그 특징들과는 무관해. 그 사건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는 기억될 사건인지 기억되지 않은 사건인지 그런 거는 상관없이야. 그러니까 얘는요, 상관없이 무관하게 게시되지 않은 것들보다는 게시된 게 더 잘 기억이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것은 아마도 뭐뭐 때문일 겁니다. because 이것 때문일 거야. 이유가 바로 나오겠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자, 여기 밑줄 그어봐봐. 유진아 연습해보자. 기억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뭘까? 온라인상에서 기억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뭘까? 게시하는 것은이지.
그러니까 네가 온라인상에다가 기억을 공유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허락하는데 사람들이 리허스 하기로 합니다. 리허스 하면요 그냥 반복하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될 거예요.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리허스, 반복하다, 복귀하다, 리허설 연습하다. 알겠죠? 리허설이 리허설이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복하고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봐봐. 동사 원형이 나왔지. 이런 거는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돼. 누구를 묶어주냐면 지금 우리가 allows를 딱 본 순간 여기 s가 붙어있네. 그러니까는 여기 당연히 s 붙여야지 하면 벌써 틀린 거야. 해석상 봤었을 때 make sense of는요 얘가요 이해가 되다 할 거야. 이해가 되다. 그럼 누구랑 연결되냐면 허락하는데 반복되도록 허락하는 거고 그리고 이해가 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해서 목적보가 지금 두 개가 걸려 있는 겁니다. allow가 오형식 동사였으니까.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용이하게 합니다. 콤마 동의 ing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facilitate가 용이하게 하다. 쉽게 만들다라는 표현이고요. 촉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억의 이 단어. retention이요. 보유라는 단어입니다. 보유. 유지. 오랜 기간의 기억의 보유, 오랜 기간의 기억의 유지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원리가 나왔어. 왜? 올렸으니까 좀 반복이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의 유지가 용이하게 된 거지. 그쵸? 이거는 이제 3번은 원리입니다. 그 온라인 피드백들은요. 피드백이 뭔데? 서치 에즈가 뭐뭐와 같은이지. 뭐뭐와 같은? 댓글이나 그리고 라이크, 좋아요 이거죠. 좋아요와 같은 이러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어떤 그 피처가요. 특징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특징이라고는 특징이라는 거는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기능으로 배울게요. 기술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좋아요와 댓글과 같은 온라인 피드백들은 서치에이즈 예를 들면은 알고리즘 같은 기술이나 아니면 주기적인 리마인더가요 너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잖아. 너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 그러면 얘는 알림이라고 하면 돼. 주기적인 알림과 같은 이런 기술적인 기능. 크게 온라인의 좋아요와 그 댓글 같은 피드백이라든지 그리고 알고리즘과 같은 그 기술적인 특징들이 뭐 합니다?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further는요 더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역할을 할 수 있어. 어떤 역할? 기억의 어떤 단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게시된 이벤트들의 세부 사항들을 게시된 이벤트들의 세부 사항들을 위한 기억의 어떤 단서로서의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의 단서가 될 수 있어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번 문장은요 그냥 없었던 문장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틀렸었던 문장이라서 이거는 없었던 문장이고 지워버릴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지울게요. 그 결과 사건의 그 세부 사항들은요 공유되어진 이렇게 되겠지. 공유되어진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어진 ED에도 똥구멍을 치자. 그러니까 게시된 것들이 be stabilized 안정화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like가 들어갔지. 그럼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정도로 가자.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그 세부 사항들이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또 not shared니까는 공유되지 않은 것들은 아마도 become 될 건데 얘가 접근 가능한이란 표현이야. in이 붙었네? 그럼 반대말이 되겠지, 지혜야. 그치? 얘가 접근 가능한인데, accessible이 접근 가능한데, in이 붙었으니까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for 같은 잊혀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니네들이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기억의 사회성이란 얘기야. 니네가 기억하고 싶으면 자꾸 나눠야 되는 건데 그게 요즘에는 그 소셜 미디어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소셜 SNS라고 그냥 적을게요. SNS에 개인의 사건을 공유하는 것은 고등학교 영어가 어려운 건 이거야. 그냥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조금 더 어렵게 개인의 사건을 공유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 그걸 이해하면 편해요. 것이 자전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 SNS에 자기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자전적 기억, 내가 경험한 기억들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도 않고 잘 기억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3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가볼게. 멀티.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다. 많을 따자입니다. 다. 많을 따자예요. 센서리는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다중감각이라고 해요. 다중감각의 경험은 이렇게 가자. 다중감각의 경험은 뭐뭐입니다. 자, 센트럴 하면요, 중심에라는 형용사죠. 중심이라는 얘기는요, 결국 중요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부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어떤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뭐다? 다중감각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 여기 밑줄 볼게요. take for granted. 요거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죠? take for granted. 유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그지? take for granted. 당연히 여기다. take for granted가 무슨 뜻이라고? 당연히 여기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당연히 여겨. 다중감각의 경험이 우리에게 꽤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있어. 특히 우리의 감각의 기능이 우리 기능을 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래서요, 자, 펑션을 해석할 때요, 보통 우리가 기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기능하다라는 얘기는요, 작동하다라고 좀 약간 의역을 해줘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보편적으로 작동할 때, 아니면 corrected 되어질 때. 자, correct는요, 교정하다죠. 자, correct가요, 얘가 교정하다라는 얘기는 수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수정하다, 고치다라는 표현이에요. 정상으로 교정될 때, with 뭐의 도움을 가지고, like glass. 안경과 같은, aid는 도움이라는 표현인데, 안경과 같은, 여기니까 도움들은 좀 그렇고 장치들이라고 하자. 안경과 같은 그 도움 장치를 또는 조력 기구를 가지고 정상으로 교정이 되거나 보편적으로 보통으로 기능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다중감각의 경험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요. 하지만 자, 더 가까이죠. ER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더 가까이서, 이렇게 더 가까이서니까는 좀 약간 좀 뭐라 하지? 더 자세하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더 자세하게. 인스펙션이 조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스펙트는 보다고요. 인이 안에라는 표현이니까 안쪽을 보는 거니까 조사하다가 되겠지. 조사하는 것은 to any, 어떤 것에 대한 조사야? 콤마 동그라미 칠게. 코마 없어? 여기 코마 있다. 어떤 것을
더 가까이 조사하는 것은 드러냅니다. 요거는 일단 내비둬. 안 해석해도 돼.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항상 문법 문제가 생겼던 거지. 얘가 이 인스펙션이 조사가 지금 주어거든. 어떤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는 드러냈는데 뭘 드러냈냐면 눈에 띄는 현저한 멀티 감각을 다중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다중 감각의 세상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얘는 where로 바꿀 수가 있겠죠. 유진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we live in 했었어. 그때는 또 뭘 쓰는 거야? in이 뒤로 갔으니까 여기 있는 in이 뒤로 갔으면은 여기 위치 쓰는 거지. in이치는 한 번에 where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다중 감각의 세상에서 이렇게 되겠죠. 다중 감각의 놀라운 눈에 띄는 다중 감각의 세상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들조차도 가장 평범하고 아주 흔한 경험들조차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다중 감각의 세상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드러낼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대요. 가볼게. 한번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봐. 그 경험을 eating 먹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 뭐를 먹고 있는 경험이야? regular meal 그냥 보통의 식사를요. 근데 meal은요 끼니입니다. 끼니. 그러니까 보통 때 네가 먹는 규칙적인 끼니를 먹을 때의 일상의 식사를 한번 생각해봐봐. 처음에 이것은 seem like 자 seem이 뭐뭐처럼 보이다 우리 많이 했죠. 이제 like가 있어서 명사가 나올 뿐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seem like 뭐뭐처럼 보이냐면요 평범한 일상의 보통의 이거야 오리지널이는 일상의 평범한 보통의 경험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퓨전이야. 뭐야? 그 감각들의 융합입니다. 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퓨전이 무슨 뜻이냐면 퓨전, 융합이야. 합친 거야. 그 감각들을 합친 겁니다. 한번 볼까? 우리는 처음에 먹어요. 뭐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먹는 거고요. 눈으로 먹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또한 노출됩니다. 그 셀 수 없는 무수한 이 레슨은 없으니까 무수한 감각들에 노출이 돼요. 그 신호들 감각 신호들에 노출이 되는데 그것은요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주는 감각들에 노출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의 텍스처라든지 텍스처가 질감이거든요. 그럼 촉각이 되겠죠. 그 맛이라든지 미각이 되겠죠. 그리고 냄새, 스멜, 후각이 되겠죠. 이런 것들과 같은 먹는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가볼게요. 감각신호, 무수한 감각신호에 노출되는데 그것은 영향을 주는데 먹는 경험에 영향을 줘. 우리는 먹는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벌써 시각으로다가도 먹고 그리고 그 질감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냄새 같은 경험을 벌써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야. 노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does not stop.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 계속된다는 얘기야. 심지어 그 소리들은 어떤 소리냐면 come both 동그라미 얘는 둘 다란 표현이죠. 그럼 분명히 and가 있을 거야. and. 그럼 A, B 둘 다란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분위기 우리가 먹는 장소에서의 그 분위기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상호작용인데 with food 음식과의 상호작용 예를 들면은 상호작용을 씹는 거야. 이 씹는 거를 chewing이 씹다란 표현이거든요. chewing 그래서 씹는 것과 같은 음식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그 도구들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먹기 위해서 이 상호작용과 같은 잠깐만요. 먹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이 사운드를 주어로 보고 인플루언스를요 동사로 보는 거야. 얘가 주어 동사 그 소리들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 지금 여기 문건 잘 묶었어요. 우리가 먹는 그 분위기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with 음식을 가지고 씹는, 그리고 그 도구들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도구들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음식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분위기로부터 오는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별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일단 적을게. 식사와 같은 평범한 경험도 시각, 후각, 여기 또 청각 등 모든 감각이 융합하여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이 경험들조차도, 이 평범한 경험을조차도 이런 어떤 모든 감각이 융합돼서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 정도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보면은 저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을. 자, 다중감각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어진 글의 다음 순서 맞추는 문제였는데 이거 맞춰졌을 겁니다. 맞춰져서 나온 거야. 가볼게. 어렸을 때, 끊어줄게요. 어렸을 때. 그 원리는, 반대의 원리가 is foreign 합니다. 자, foreign 하면요, 우리 학원 이름이 foreign 아니에요. 알겠죠? 이 foreign이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 그럼 외국인은 어때? 낯선이 되겠지. 익숙하지 않은 이래서 같은 말로는요, 뭐가 있냐면 unfamiliar. 이거 적으세요. unfamiliar.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반대적인 것들의 원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인간이 발달 시기의 좀 초기 상태에서는 그 반대의 원리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 어떤 건지. 아이들은 인식합니다. 펄시브가 인식하다라는 표현이죠. 인식하다. 인지하다,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배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단어들을 인식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의미를 인식합니다. 단어도 인식하고, 그리고 의미도 인식해. 단어도 배우고, 그 단어의 의미도 알아내고 배우는데, 요거 묻줄게. 분리해서야. separate가요, 분리하다라는 표현이고, 따로라는 표현이야. 그럼 유진아,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어? independently.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무관하게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랬죠.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의미와 단어들을 인식합니다. 누구로부터? 서로로부터. 그러니까 서로 분리해서 그 의미와 단어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1이야. 단어야. 근데 의미는 하나란 뜻이야. 이런 걸 배울 때 얘 따로 배운다는 얘기야. 아직 합쳐지지 않은 거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세모야. 그러면 세모야. 세모를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따로따로 인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자, 유진아, 보이니? it is 형용사가 아니지. 그러면 that 무슨 구문? 강조구문. 그럼 이 강조구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바로 오직 그 나중에 발달해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른이 되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오직 나중에 발달해서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거야. 우리는 이해하는데 나중에 발달 과정에서 이해해요. 그 각각의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데 원 어나더가 또 서로란 표현이야. 서로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달해서 알게 돼. 따로따로 했는데 나중에 크면서 이게 합쳐진다라는 것을 나중에 안다는 얘기야. 됐죠?
뭐라고 그랬냐면 메뉴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반대의 원리가 뭐하다 그랬어? 낯설다라고 얘기했지. 왜냐하면 1, 2번 문장 갖고 충분히 유추가 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물과 그거의 의미를, 단어와 의미를 따로따로 배우다가 점점 커가면서 얘네들을 합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반대의 원리란 얘기는 다른 걸 가르쳐주게 되면 얘가 연결이 돼,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야 지금. 가볼게요.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it is not clear. 자, 여기죠. not clear. 분명하지 않아. 이번에는 it is 다음에 형용사 나왔죠. that.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분명하지 않은데 뭐가 분명하지 않냐면 그 right는 오른쪽은 right라는 것은 is 뭐야? left의 반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아.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반대적인 개념을 가르쳐주면은 분명하지 않대. 생생한 이것의 예시는요, 비비드는요, 생생한이란 표현입니다. 생생한. 생생한. 생생한 예시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밑줄 보자. 생생한 예시가 목격되어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거야. 목격될 수 있는데 언제? 아이들이 배울 때. 뭐를 배워? 자전거 타는 것을. 자,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부모님들이 말했어. 그들의 아이들에게 don't go, 가지마, left, 왼쪽으로 가지마 라고 말하면 그 아기들은요, will open, 종종 발견하게 될 건데, 그들이 발견하게 될 건데, 그 아이들이 will continue, 계속해서 riding, 타. 똑바로 앞으로 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돌지 않아. 오른쪽으로 돌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야? 곧장 앞으로 가고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 똑같은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똑같은 예시가 또 나올 거야.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pply가 적용하다죠.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 어디에? 논리적인 연결에도 적용이 됩니다. yes and no. yes와 그리고 no 사이에서, 두 개가 반대적인 개념이죠. yes와 no 사이에서의 논리적인 연결에 적용이 됩니다. 뭐 할 때? 그 부모님에 의해서 인식될 때. 부모에 의해서 인식하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인식하는 그 예와 아니요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에도 적용이 된대.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장은요, 별표 치고 이거 삽입 문제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띄워넣기 문제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yes or no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 우리가 아이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자, tolled는요, were tolled는요, 지금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말함을 당하다가 아니라 듣다. 그래서요, heard라고 쓰면 돼요. heard. 우리가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너 아니야. 돈이 먹지 마. 너의 손으로 먹지 마. 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요, were confused. 혼란스러워. 그리고 didn't know 몰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로부터 기대했던 것, 우리로부터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할 때 긍정, 부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yes는요, 긍정이고요. no는요, 부정이에요. 이 두 개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반대적인 개념이 어떤 방향성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긍정과 부정에서도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혼란은 was about 뭐뭐에 가는 것이냐면 우리가 should continue 계속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먹는 것을.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다고 먹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떤 행동들이 그쵸 뭐였어? 어리버리해지고 있겠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나중에 did, 자, 요거는 뭐냐면요, only가 문장 앞에 나왔죠. 그러면 이 only는요 부정부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해석 안 해도 돼요. 시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나중에 인식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인식한데 오직 나중에만 인식해. 그 연결을. 그 연결은 뭐냐면 yes나 no의 연결.
또는 오른쪽 왼쪽을 나중에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해해요. 때 뭐를 이해하냐면 우리는 should continue 계속해서 먹어야만 해. 하지만 not with hand 손으로가 아니라 뭐로다가 스푼이나 포크로 먹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의미와 그리고 그의 어떤 행동이나 의미와 행동과 의식? 행동과 연결이라고 하자. 행동과 연결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야. 행동을 나중에 연결. 자, 그래서 인지적인 성숙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반대적인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적을게요.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 반대 원리에 낯성. 반대 원리에 낯설어. 그래서 단어와 의미를 따로 인식. 근데 나중에 커가면서 논리적 연결을 함. 별건 아니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어렸을 때 왜 연결을 못하는 장면 두 개 장면이 나와. 자전거 탈 때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하면 그냥 앞으로 쭉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돌지 않아. 왜? 반대적인 개념이 잘 정립되지가 않았으니까. yes나 no, 긍정과 부정에 대한 것도 연결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야, 손으로 밥 먹지 마라고 하면은 걔는 그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아니면 계속 먹으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데 나중에는 잘 된다 이런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